정주아 씨 부부의 하루는 매일 아침 강아지들, 고양이들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안 돼. 요즘은 특별히 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요. 이렇게. 가만 있어. 가만. 30일 전 이 집 마당에서 태어난 새끼 고양이 별이는 부부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 버렸습니다. 눈 껌뽀. 아이들 어릴 때도 이렇게 놀아주셨겠죠? 우리 별이. 귀여운 별이가 정주아 씨를 완전 무장해제시키는군요. 사실은 우리가 고양이를 뭐 분양을 받거나 해서 딱 키운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냥 길냥이였는데 우리가 밥을 주니까 여기서 머무르는데 특이하게 생긴 고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예쁘다든지 그런 고양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정겹게 하고 나도 얘네들한테 그러한 정겨움을 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자연이 보내준 가족이 늘어날 때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 집 마당이 살만하다는 뜻이니까요.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한적한 마을 끝자락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마당에 심어놓은 블루베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 집 블루베리는 색도 여러 가지, 크기도 제각각 아주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래도 잘 익었네요. 밭주인 정주아 씨는 한 번에 따지 않습니다. 한 알 한 알 터질세라 손놀림이 조심스럽습니다. 초반에는 큰 알과 작은 알을 구분해서 따요. 큰 알을 큰 알대로 먼저 따고 나중에 이제 작은 알 딸 때는 작은 알끼리. 그래야 분류할 때 또 조금 편하니까. 100그루가 넘는 블루베리 밭은 아내 이선혜 씨와 둘이서 갖고 왔습니다. 아내 역시 조심조심 노련해 보이진 않네요. 근데 이게 한 나무에서도 이 열매가 많은데 어떤 송이는 빨리 익고 어떤 송이의 것은 늦게까지 안 익는 수도 있고 한 송이에서도 빨리 익는 그 열매가 있어요. 그 참 우리가 사람도 형제간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송이를 형제로 본다면 이 형제에서도 익는 속도가 다르고 맛도 조금 다르고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딸 때 약간의 시간차를 둘 수 있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좋아요. 몽땅 한꺼번에 따는 게 아니라 익은 거를 골라서 따니까. 농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11년 전 이곳에 들어와 처음 벌인 일이 이 블루베리 농사였는데요. 처음엔 정말 형편없었다네요. 열매가 맺는 건 고사하고 수확철이 되기도 전에 나무가 죽어버리는 암담한 시절을 몇 년 겪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농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눈에 좋은 작물이라고 그래서 무턱대고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를 개간을 해서 밭으로 만들어서 뭐 하고 이런 생각 없이 그러니까 동산에다가
이 블루베리 밭을 만드는 마음으로 했죠. 한 해 두 해 농사 경험이 쌓이면서 정주하 씨는 결국 자연을 만났습니다. 땅에 가까워지니까 때로는 맨발로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는 기분도 좋아요. 흙에 이 내 몸의 신체 일부가 직접 닿는다는 그 쾌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게다가 시야가 멀잖아요. 초록의 시야를 우리 눈이 저렇게 먼 곳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사실 도심에서는 별로 없죠. 아파트가 아무리 커도 뭐 우리 나이에 보통 뭐 잘 사는 사람들 뭐 60평 살고 60평이 굉장한 거겠지만 죄송하지만 요만큼 아니에요. 이 시골에서 이 땅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시선을 멀리 두고 그리고 그 초록의 그 광선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거. 그리고 이 땅을 접하는 기꺼운 마음. 바라만 보던 자연이 훌쩍 생활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주하 씨의 원래 직업은 사진작가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지요. 고등학생 시절 카메라의 매력에 푹 빠져 유학까지 다녀오고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 사는 동안 그에겐 오로지 사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정주하 씨를 시골 마을 농부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사진 속에는 늘 사람과 자연이 등장합니다. 이 사진들은 보통 사진과 좀 다른데요. 분명한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바다나 소 같은 대상을 깊이 탐구하고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그런데요. 벼만 찍다가 이제 땅의 소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작물들 찍고 그러다가 농부를 찍게 됐죠. 어떤 땅의 그 기운을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농부구나. 벼와 농부를 지켜보다 만난 게 땅입니다. 돋보기를 제껴서 눈을 바싹 떼고 이렇게 찍는데 그러려면 내가 몸을 움직이고 무릎을 꿇고 땅에 이렇게 가야 돼요. 마치 그 경배를 드리듯한 계속 내가 그 작물들을 보고 있는 거죠. 농부의 의미 또 농부의 역할 이런 거를 좀 깊이 하게 되면서 좀 더 자연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는 혹은 좀 더 자연을 더 공부하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됐을 때 그는 땅의 소리를 전달하는 멋진 농부가 돼보자 작정했답니다. 귀촌 11년, 과연 어떤 농부가 돼 있을까요? 이웃집 어르신께 들깨 모종을 얻으러 왔습니다. 네. 거기다 뽑아요. 이분은 정주하 씨 농사 선생님이라네요. 농사는 사실 많이 보고 많이 알아야 하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완전 초보였죠. 이제 우리가 사는 꼴을 보고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시골 삶에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와서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가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코치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워낙 이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종 키울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종 좀 많이 하신 거 남는 거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시고. 얼마나 뭐 조금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직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농사를 크게 벌일 수 없는데요. 가만 있어봐. 텃밭에 부부가 먹을 것들을 심고 가꾸는 정도랍니다. 하지만 뭐 하나 대충 넘기는 법은 없습니다. 이거 씨 뿌린 거 언제쯤 뿌리셨어요? 10월 초 아니 요한 15일경에 6월 15일경에. 그러니까 이제 2달 자란 거네. 2달. 그러죠. 이거 아니지. 6월 15일이면 한 달 자랐구나. 그런데 응. 이게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 그러니까 중간, 비가 그 이게 중간에 조금씩 왔죠. 이거요. 응. 뭐 2개씩 심지 마시고 예. 응. 이만큼씩 심어. 아, 여러 개씩? 응. 나중에 솎아주지 않아도 돼요? 어디로 솎아줘 얘를. 커졌으니까. 아이고 그리고 응. 얘는 키가 커버렸잖아요. 그렇지. 아, 우회를 잘라줘야지. 모종에 대해 관심도 많고 거기만 칠 거예요. 너무 늦어버렸잖아. 가지만 칠 거예요. 가지만. 키우는 방법도 궁금하고 빈 밭에다 심어야지. 질문이 쏟아집니다. 집 옆에 지금 지난번 양파하고 마늘 추수한 데 있어요. 했는데 거기다가 심을 계획이에요.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이제 힘만 들지 뭐. 이 아까에다 물을 좀 부어요. 지금 배움은 좀 느리지만 성실한 학생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뿌리 젖으라고? 이렇게 이거 좋네요. 모르는 건 물어봐야 하고요. 조금 안다고 해서 성급하게 굴다간 오히려 낭패를 보곤 하는데 정주아 씨 부부는 이웃들과 잘 어우러지고 있네요. 항상 너무 먼저 배려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남 먼저 배려하는 게 쉽질 않아요. 각시 역시 그렇고 신랑 역시 그런 게 둘이 잘 만나서 잘. 그래서 좋아해요 나도. 따지고 보면 굳이 힘들게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될 텐데 농사에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말끔하게 정리해 놓은 밭에 이제 올해 2번째 작물 들깨를 심습니다. 잡초를 막아준다는 비닐도 씌우지 않고요. 오랫동안 농약을 치지 않은 밭입니다. 아이고, 지렁이 봐라. 서네. 그래서 흙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여기 이게. 그리고 지렁이가 너무 많으니까 지렁이가 계속 먹어갖고 흙을 뱉어내서 몽글몽글 하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되게 징그러워갖고 지렁이 볼 때마다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그게 그냥 귀엽게 보여지더라고요. 보이세요? 포매질 할 때마다 지렁이 나오는 거. 경운하지 않은 땅의 힘. 네. 탭이 안 쓰고, 비료 같은 거 안 쓰고. 풀이 그냥. 작고 여린 모종이 열매를 맺으려면 땅의 힘, 흙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농부의 땀과 정성은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많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일 뿐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겸손해집니다. 그 땅하고 할 때는 촉각도 좋지만 후각이 그 여러 가지 향이 나요. 그러니까 흙냄새를 향이라고 해도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생각에 그런 흙내음이 살짝 올라오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자라갖고 내가 소출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자라면 좋겠다, 그런 뭐랄까 기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이 모든 거 이런 게 다 좋아 보이죠. 다 이게 도와주는 것 같고. 수확을 늘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이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허락하는 것에 만족하려 합니다. 여기다 인공적인 어떤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자연스럽게 작물을 키우고 그 작물에 의지해서 또 우리가 자연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거가 필요하다 싶어서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죠. 자연과 맞서고 싶지 않습니다. 자연과 같은 편이 되고 싶습니다. 이쪽에 거의 많다. 여름의 텃밭은 풍성합니다. 호주머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먹고 싶은 만큼 필요한 만큼 다 가져도 됩니다. 텃밭에 오면 늘 커다란 선물 세트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집에서 키우기 예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트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상당히 피망도 그렇고 오이 뭐 이런 것도 대단히 예쁘잖아요. 컬러도 그렇고. 근데 토마토도 이걸 보면 사실 그 슈퍼마켓에서 파는 거에 비해서 얘는 색깔도 조금 못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뭐 좀 트기도 하고 비 맞고 그래서 근데 이걸 정작 먹어보면 맛이 파는 거에 비해서 월등히 고소하고 월등히 진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먹으면서 건강하다는 느낌이 절로 들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수확하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먹는 게 아니라 맛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밥상인데요. 이 토마토는 어떻게 요리할 건가요? 토마토 수프 하는데요. 여름철에 저희가 매일 아침 해먹는 간단한 스프예요. 그냥 토마토만 끓여가지고 먹는 건데 재료가 좋으면 어떻게 만들어도 맛있다고들 하지요. 호박도 그냥 찌는 게 전부입니다. 먹고 싶다. 한번 어떤 밥상이 차려질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그냥 나가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존에 정형화된 레시피가 없이 그냥 아무거나 섞어갖고 그날 나가서 있는 거. 오늘은 마당에 한 상을 차렸습니다. 소박한 채소들의 향연이네요. 상쾌한 공기와 맛있는 음식. 언젠가 한 번쯤 그려보던 여유 있고 평온한 일상을 부부는 매일 맞이합니다. 와. 좋다. 물론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편히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직접 이거를 코로 이 숨 냄새가 오잖아요. 이 냄새, 그 음식의 냄새, 그리고 이 시각, 시선, 그리고 이 부는 바람에 의해서 지금 이쪽으로 살짝 시원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는 팽나무라는 존재를 몰랐어. 근데 이거 자연이 준 넉넉함입니다. 그냥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진짜 온통 그림이다. 온통 녹색이네. 농사는 촌각을 다투는 급한 일은 별로 없지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죠.
한여름에 나무를 다듬어서 뭘 하려는 걸까요? 저희가 화목을 보일날 때니까 그걸 위해서 이 참나무를 구입해 놓은 건데요. 이 참나무를 이용해서 표고버섯을 키워보려고 지금 적당한 나무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구멍을 뚫어 표고버섯 종균을 심습니다. 2년 전에 처음 해보고 올해 두 번째. 책도 보고 이웃들에게 물어물어 해봤는데 사실 첫 작품은 엉망이었답니다. 나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소출이, 이게 생산이 별로 안 됐어요. 내가 다른 분들이 100을 했다면 난 한 50이나 했을까. 그랬는데 나한테는 신기하게 그래도 표고 버섯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자연에 들어와서 사는 나름대로의 장점이랄까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실패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출이 적어도, 혹은 뭐 열매가 좀 작게 맺혀도, 버섯이 좀 작으면 또 어때요?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기쁨이랄까? 수확이 적으면 제일 속상한 게 농부인데요. 정주아 씨는 비록 적은 양이라도 그걸 자신이 길러냈다는 감격이 더 크다 합니다. 나의 판단, 나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 내가 나에게 수고했다 다독일 때 그 뿌듯함은 최고의 경험입니다. 더욱이 그게 내가 먹을 것들,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들이라 더 기쁘고 즐겁다 합니다.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잖아요. 의사가 우리의 목숨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지만 더 근원적인 의미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사실 농부인데, 웬만한 농사는 또 어느 한 해가 조금 도는 벌이가 돼도 어느 때는 막 또 쫄딱 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이 행위 자체는 너무 행복하죠. 아내 이선혜 씨는 오늘 중요한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날입니다. 호미질 하나도 정성을 기울입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 하지요. 밭이 좋아야 열매도 좋다고 하고요. 예전에 그냥 흘러듣곤 했는데 농사를 짓고 보니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고 힘을 쏟게 됩니다. 제가 받는 씨앗들이 다 이곳의 토종 씨앗들이고, 이곳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계속 그 씨앗 받아갖고 농사를 짓는 할머니들 분들 거에 많아요. 오늘은 천순덕 할머니 조선 상추 심을 거예요. 보통 토종 씨앗이라는 말이 이 밭에서 7년 이상 재배를 하면 토종 씨앗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천순덕 할머니의 토종 씨앗 하면 그 할머니 밭에서 7년 이상 컸던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상추를 먹어왔지만 품종을 따져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농부라면 이 밭에서 가장 잘 자랄 씨앗을 뿌려줘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밭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 이선혜 씨는 농부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최근에 느낀 건데, 엄청나게 그 일을 하면서 피곤한데, 일하다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게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루의 모든 일과가 끝나면 부부는 밤의 자연과 마주합니다. 아, 생각도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여름에는 이 나뭇가지가 풍성해지니까 이걸 이렇게 착 이렇게 막아줘서 그런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 근데 겨울은 확실히 좀 약간 멀게 느껴지거든. 표현할 수 없는 고요? 그럴 때는 아,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마 그 엄청 땀 빼고 일하고 온 뒤에 맞는 고요고 휴식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비가 내리자 자연도 마당의 식구들도 가만가만 가라앉았습니다. 나른하고 달콤한 농부의 공식 휴일입니다. 지금 좋네. 자잘한 일은 여기가 훨씬 많거든요. 분주하기로 말하면 시골처럼 분주한 데가 없어요. 뭐 온통 일거리니까. 하지만 여기는 그러한 일거리와 일거리 사이의 공간이 넓으니까 내가 좀 끼어들어서 좀 여유를 부리거나 게으름을 좀 피울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이 공간 안에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겠지. 이런 하여튼 편안한 게으름이 위안을 좀 줘요.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면서도 사는 곳 주변에 대해선 깊이 생각하지 못하지요. 정주아 씨가 카메라를 들고 동네 산 밑에 나왔습니다. 농사가 바빠 미뤄두었던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케이. 우리 마을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바위예요. 여기를 마진바위라고 하거든요. 뜻은 이 두 바위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옛부터 이렇게 마진바위라고 불렀대요. 이게 마진 바위입니다. 산 입구에 서 있는데요. 마치 산을 지키는 수문장 같이 위풍당당하고 강직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정익순 여사님 모시고 와서 촬영을 할 거예요. 정익순 여사님은 이 마을의 토박이 중에 토박이시고, 내가 봤을 때 이 마을의 어떤 중심이 되시는 우뚝한 그런 어르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포트레이트를 한번 찍어보려고 예전부터 제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이따가 이제 이 자연과 이 자연에서 살아온 사람, 이들은 오랜 시간 서로를 지켜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텐데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진에 담아 보려는 겁니다. 재영이가 할머니 좀 도와드려. 아까 너가 앉아서 특별한 사진을 찍는다 하니 정장까지 갖춰 입고 오셨네요. 그렇지, 예, 그쪽에. 예. 옛날 과거를 좀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자, 하나, 둘. 한 번만 더 테스트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보니 어려울 수밖에요. 밤나무가 내주 있고 조그마한 밭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그 밭을 가꿔 먹느라고 가끔 가서 그 밭도 메고 가꾼이라고 가끔 여기를 올라다녔는데, 나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도 우리 딸 싫고 우리 저 막둥이 딸 싫고 여기 노래 부르면서 많이 다녔어. 칠순을 넘긴 어르신들이 다 그렇듯이 지독한 가난 속에서 오로지 자식들만 보고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 여길 봐주세요. 렌즈를. 하나, 둘.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자연을 다른 곳과 바꿀 생각은 안 해봤답니다. 정주아 씨는 그 우직함을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자연 속에 살아가는 분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대결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순응하는 것. 비가 오면 받아들이는 거지. 비를 피하기 위해서 뭘 천막을 치고 뭐 어떻게 해서 꼭 내가 항상 마른 땅에만 발을 딛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비를 받아들여서 내가 뿌린 씨를 싹 틔우게 하고 부는 바람을 잘 이용해서 못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점이 저한테는 경이롭죠. 제가 배우는 지점이에요. 긴 세월을 이기고 여전히 당당한 마진바위와 평생 묵묵히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온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뭘 하는 걸까? 온통 관심 집중. 장화를 왜 저렇게 꼼꼼하게 다루는 걸까요? 시골에서는 장화를 신을 때 뒤집어서 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오래된 어르신들이 가끔 장화에 진해가 들어가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나도 항상 장화 신을 때는 한번 뒤집어서 먼지나 이런 낙엽 같은 거 들어가서 터는 게 아니라 진해 들어갈까 봐 그렇게 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웃집 밭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아유 좋죠. 아이고 깨님 진짜 엄청 잘 됐네요. 며칠 전에 심은 들깨 그대로 둬야 할지 잘 자라게 할 방법은 없는지 또 배우러 온 거죠. 한번 잘랐죠. 그러면 이 선이 두 개가 나와. 그러면 이게 일로 못 가니까 양쪽으로 퍼진다. 양쪽으로 퍼져. 예. 네 개가 번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풍성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여기에서 또 나면서 꽃이 열매가 피는 거예요. 9월 달에. 꽃이 피기 그러면 그걸 시작하면서 털어갖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터는 거지. 깨를 수확하는 거죠. 배우어야 하는 환경이 자연에서는 많이 주어져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의외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또 자연은 신비로움이 너무 많고 자연은 정말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정주아 씨는 농사를 배우고 아주머니는 때때로 일손을 빌리고 사이 좋은 이웃 사촌입니다. 이게 제일 위에보다 약간 중턱에서 따는 게 좋겠네. 너무 연해도 향이 좀 덜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산지가 저도 30년 농사 짓고 살면서 제가 제일 지키고자 했던 게 이렇게 자연 환경 이런 거였는데 그게 잘 정말 이렇게 많이
많이 아시고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꼭 필요한 분이죠. 이 자연 풍광, 자연 생태가 거의 원시림에 가까워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은 사람 손이 닿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 경제, 그 고속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곳이 낙후됐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기가 굉장히 단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청정하고 마을 주변은 워낙 깨끗해서 꼬리 명주나비 천국이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보이질 않네요. 늘 있던 녀석들이 사라졌으니 어디로 갔을까? 왜 떠났을까? 궁금하지요. 걱정도 되고요. 만경강 아래쪽 이웃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부근에서 꼬리 명주 나비를 봤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네, 멋지시고. 고맙습니다. 예. 지금도 여기 있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앉아 있어. 여기. 보이시죠? 아, 여기 있다. 세계적으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꼬리 명주 나비를 여기서 보게 되네요. 10일에서 15일 정도 산다고 알죠. 좀 떨어진 곳에는 수컷도 있었습니다. 얘는 좀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근데 신기한 게 한 보면 네네. 여기 알 있어요. 알. 아, 요게? 여기 보고 여기 뒤에 보면 예. 조그만 게 개미보다도 이 보이시죠? 네네네. 이게 꼬리명주나비 애벌레 막 깨고 나온 놈들이에요. 신천습지에 가봤죠. 애벌레가 자리 잡은 건 쥐방울 덩굴. 이상하게 생긴 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방울 덩굴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이제 알아보게 됐죠. 그래서 여기 지방울 덩굴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작년에 그래서 거기를 늘 눈여겨봤더니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나비가. 꽃 보이시죠? 네네. 보여요. 쥐방울 덩굴이 있는 곳에 꼬리 명주 나비가 있다는 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꽃이 지방울 덩굴 꽃이고 꼬리 명주 나비의 먹이도 되고 집도 되어주는 게 이 풀이었던 겁니다. 이 풀에 아주 가까이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쫓고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해요. 밑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해요.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고 사진에도 담아봅니다. 꼬리명주나비 보면서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진 곳인데 신천습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를 가보았더니 떠나지 말고 윗동네 아랫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소멸해가는 나비에 대한 애절함 때문에 쥐방울 덩굴이라고 하는 식물을 알게 되고 그 식물의 귀함을 깨닫고 그러면서 자연을 좀 더 알게 되고 좀 더 사랑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저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정주화 씨는 마당에 쥐방울 덩굴을 심기로 작정했습니다. 여기도 우리 땅의 한 귀퉁인데 그동안은 이 단풍나무가 커져서 그늘이 많이 져요. 그래가지고 좀 여기는 뭐 블루베리 심기가 좀 그래서 우리가 놔뒀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아주 천연 자연의 형태의 풀밭이기도 하고 마당 한켠에 자리를 정했습니다. 나비의 개체수가 확 줄었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나비가 1년에 몇 마리 못 봐요. 정말 수천 마리씩 봤었는데 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그 지방을 덩굴이 번식을 한다면 그러면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지방을 덩굴을 먹으려고 꼬리명주 나비가 다시 이쪽으로 회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에 들어와서 나는 행복한데 만약 나 때문에 자연의 누군가가 떠나야 한다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겠지요. 정성껏 쥐방울 덩굴을 심었습니다. 다시 만날 나비를 기다리며 내가 나름 정성스럽게 이렇게 쥐방울 덩굴을 심고 있어요. 덩굴님이 여기서 잘 자라서 우리 아우르밭에도 다시금 꼬리명주 나비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커지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기원해 봅니다. 선뜻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곳에 이렇게 살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죽으러 들어왔다. 여기서 살다가 이제 제 삶을 마칠 것인데요. 제가 좀 더 자연을 품고 싶은 생각이 정말 있어요. 자연 속에 안겨서 더불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마 자연에 스며드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보니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계절마다 일거리를 주고 순간순간 다채로운 모습으로 기쁨을 주는 자연은 내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넉넉한 자연의 진심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